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청렴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이었으며 180개국 중에 33위였습니다. CPI 조사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지수로서 전문가들이 느끼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지수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은 54점에 51위였던 것에 비한다면 이와 같은 성적을 보면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진국 위상에는 맞지 않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에서도 우리나라가 37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23위가 됐습니다. 중위권 국가도 못 되는 처지입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20여 명의 관련자가 발표된 후에 파주와 분당에서 근무하던 처벌을 두려워한 직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LH 직원이 직장 내 온라인을 통해서 억울하고 부러우면 공부해서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글을 올려 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노의 화살이 감독 책임을 못한 정부를 향하게 되자 여당 대표는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은 잘못된 관행이 아직 많다는 발언을 하여 기가 막히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지수를 붙잡고 있는 공직자의 윤리와 청렴의식에 중병이 들었다는 사실이 노출된 것입니다. 공직사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의 상황은 환경감시를 하는 언론에 의해 드러난 것도 있지만 권력에 의해 감춰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이 조사하다가 멈추고 있는 것도 있고 조사해 놓고도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윗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아랫물이 혼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라 하고 도둑에게 도둑을 잡으려는 격이라고 하지만 고양이를 교체할 종류가 다른 고양이를 구할 수도 없고 도둑질을 못하는 사람 찾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부패는 사회를 부패시키고 국가 경영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이 이미 앓고 있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시키며 회복할 수 없는 환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병이 들고 그대로 방치하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공직자 윤리와 청렴의식을 회복하고 부정부패로 중병이 든 공직사회 구제를 위한 처방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정부패는 개인의 도덕적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폐해와 비용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정치의 민주화와 사법의 정의는 물론 시장 질서를 마비시키고 공공기관을 누수시키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직자의 부정행위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것입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대령 이상의 장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재산 등록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이 해당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공직자부패방지법에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 규범이었습니다. 국가의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은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령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입니다. 2005년 투명사회협약식을 용산 백번 기념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4개 부분 대표 120명이 모여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재계, 정치권, 사회단체 등이 모여서 반부패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08년에 국가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반부패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국민의 권익과 구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부패 취약 분야를 분석해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왔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만들어 청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정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공직자 금품 향응 수수 금지의 사후적 통제 장치입니다. 202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의 예방적 통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아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받거나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하면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령을 무색해 하는 부정부패의 악습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사회에 살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부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양심을 회복하고 청렴한 공직자 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